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육계를 살펴보면서 근육의 대표적인 기능과 특징을 알아볼 거고요. 이게 마사지와 어떤 작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사지를 받고자 할 때 대표적으로 어깨나 허리가 뭉치거나 뻐근할 때, 혹은 하체가 좀 땡땡하게 부종감이 든다거나 그럴 때 이제 마사지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저 또한 마사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근육의 긴장을 줄여주고 조직의 부드러움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마사지가 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접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것도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근육 문제를 다룰 때 실제로는 이게 신경계일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사지사뿐만 아니라 인체를 다루는 수기 치료사들이나 트레이너들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해부학이나 생리학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몸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동시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근육의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근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외적인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마사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게 좀 있어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오늘은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았다. 하는 그런 증상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관리에 녹여내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근육계의 기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는 근육은 뼈에 붙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물건을 들고 다니거나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 특히 척추 주변의 근육들은 척추를 보호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함과 몸을 지탱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외부 충격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요. 에너지를 사용해서 열을 발생시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관절 주위 근육은 안정성과 움직임 조절에 기여를 하고요. 신체 모양과 구조 형성과 그리고 대사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근육은 우리의 움직임과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사실 근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바로 신경생리학입니다. 간단하게는 우리의 신경계가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CNS와 감각과 운동신경인 PNS가 있는데요. 입력과 출력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를 머슬 피버, 즉 근섬유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마치 전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 하나당 지배하고 있는 전구 개수를 힘이라고 봤을 때 신경 지배율에 따라서 들어오는 전구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힘을 생성하는지 작은 힘을 생성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 체육 교과 시간에 지근, 백근 이런 걸 배우면서 마라토너와 단거리 육상 선수가 왜 어떻게 다른지 배운 게 생각나실 거예요. 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았다면 근육의 구분과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골격근, 평활근, 심장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보편적으로 마사지 행위에 있어서 골격근에 주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목적과 기술에 따라 내장기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각 근육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골격근은 몸의 뼈와 관절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형태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고 운동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걷거나 달리는 것부터 해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작고 섬세한 운동들까지도 모두 움직임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촉진하면서 부상의 회복을 돕고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보이는 근육이라 해서 스무스 머슬, 즉 평활근이 있겠는데요. 이 근육은 내장 기관으로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소화관이나 혈관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운동하는 심장근이 있습니다. 당연히 심장은 스스로 운동할 줄 알아야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유산소 대사에 의지를 하고요. 정상적인 이제 펌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 또한 신경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활한 심장 박동을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마사지의 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도 세분화된 기준과 기능에 따라 특수한 근육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근육의 타입을 알고 접근할 때에 의미가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구성의 근육들은 각각의 시작과 끝부분이 존재하며 텐션이나 톤과 같은 조직의 탄력성과 특징들, 그리고 피로감, 신경 지배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액션이 존재합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와 원인으로 해서 어떤 통증을 얻게 되었을 때 해당 요소들을 작용해서 원인을 해결하거나 촉진을 통해서 통증 유발점을 찾아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통증 유발점이라고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근육이 뭉친 곳에 너무 센 자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오히려 증상의 악화를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트리거 포인트가 유발하는 실제 통증점이 굉장히 상이하게 존재합니다.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픈데 발을 풀어서 통증을 푼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몸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통찰력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부학적 문제인데요. 사람마다 신체적인 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마사지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것 외에도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만큼 힘줄이나 인대의 요소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요. 레벨별로 증상을 알아야 마사지를 할 때에도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마사지를 받아야 하는지, 병원을 가야 하는지, 또는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사지가 주는 혜택은 크게 골격근 문제, 생리학 측면에서 작용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마사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보다는 더 나아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렇기에 피술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되 마사지에 관한 여러 썰들에 얽매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린 근육계가 단순하게 마사지 자체만으로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이러한 신경 물리학적인 배경 반응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 행위가 직접적으로 근육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의 기능과 성격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
받는 사람으로 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